여러분, 캄보디아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대부분 앙코르와트의 그 장엄한 풍경을 생각하실 겁니다. 동남아의 숨은 보석이라고 불렸던 나라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곳은 세계 최대 범죄 소굴이라는 정말 끔찍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대체 그 아름다운 나라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사람이 살해당하고 법이 사라지고 조직이 국가보다 강한 곳. 정말 이 한 문장이 지금 캄보디아의 현실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한 나라가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된 걸까요? 오늘 그 과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거예요. 이 두 모습이 모든 걸 말해주죠. 왼쪽에 평화로운 낙원에서 오른쪽에 저 범죄와 절망이 가득한 도시로. 이 믿기 힘든 변화,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자, 그 모든 비극의 뿌리는요, 사실 한 혁명의 광기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날 캄보디아가 겪는 문제의 씨앗은 바로 이때 뿌려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이 연대표를 한번 보세요. 모든 게 파괴된 시간, 불과 4년이었어요. 1975년부터 79년까지. 근데 이 짧은 광기의 시간이 수십 년간의 내전이라는 정말 끔찍한 후유증을 남겼고, 캄보디아라는 나라 자체를 그냥 뿌리째 흔들어 놔버린 거죠. 이 모든 비극의 중심에 바로 이들, 크메르 루주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좀 생소하시죠? 크메르는 캄보디아 민족, 루주는 프랑스어로 붉은색이니까 말 그대로 붉은 크메르, 공산주의 혁명 세력이었던 거예요. 이들이 내세운 이상은 완벽한 평등사회였는데 그 방법이 정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들이 적으로 규정한 사람들입니다. 도시인, 지식인, 이건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죠. 근데 정말 기가 막힌 건 안경을 썼다는 이유, 외국어를 할 줄 안다는 이유만으로도 처형 대상이 됐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정적을 제거하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지식, 생각, 그 자체를 없애버리려는 전쟁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이 숫자입니다. 200만 명. 불과 4년 만에 희생된 사람의 수예요. 정말 상상조차 하기 힘든 숫자죠. 이 200만 명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끔찍한지 인구 비율로 보면 더 와닿으실 거예요. 당시 캄보디아 국민 4명 중 1명이 학살당한 겁니다.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가야 할 한 세대가 그냥 통째로 증발해버린 거죠. 학살이 끝난 뒤에 첫 번째 도미노가 무너집니다. 바로 국가 시스템의 완전한 붕괴였죠. 이 텅 빈 공백 상태에서 새로운 질서, 즉 부패가 스멀스멀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사회를 지탱하던 모든 게 사라졌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법, 행정, 경찰, 학교, 싹 다요. 이런 상황에서 뭐가 새로운 규칙이 되겠어요? 바로 돈과 인맥이죠. 나라에서 월급도 못 주는데 경찰이 어떻게 살겠어요? 뇌물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이게 그냥 시스템이 되어버린 겁니다. 권력은 돈에서 나온다. 이 단순한 문장이 캄보디아 사회를 지배하는 유일한 진리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나중에 외부에 검은 돈이 들어왔을 때 끔찍한 비극의 씨앗이 되고 말죠. 자, 이렇게 부패가 시스템이 된 땅에 어마어마한 돈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외국 자본이었죠. 다들 이제 발전하겠구나 기대했지만 이 돈은 불길을 끄는 물이 아니라 오히려 불을 활활 타오르게 하는 기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2010년대 중국의 1:1로 프로젝트 자본이었어요. 부패 때문에 뭐든지 가능했던 캄보디아에 규제 없는 거대 자본이 만나니까 캄보디아 경제가 걷잡을 수 없이 범죄 중심으로 재편되기 시작한 겁니다. 시아누크빌이라는 도시의 사례를 보면 이 과정이 아주 그냥 선명하게 보입니다. 원래는 아름다운 해변을 자랑하던 관광 천국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중국 자본으로 순식간에 카지노 도시가 됐다가 정부가 온라인 도박을 금지하니까 그 자리가 더 끔찍한 온라인 사기 공장으로 채워진 거죠. 여기서 말하는 스캠 공장은요,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그런 사기 조직이 아니에요. 높은 담벼락에 철조망까지 완벽한 치외 법권지대이자 감옥입니다. 국가 공권력이 전혀 미치지 못하는 그 안에서 인신매매랑 감금이 일상인 현대판 노예제도가 버젓이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15만 명. 이게 바로 현재 이 스캠 단지에 갇혀서 강제 노동에 시달리는 걸로 추정되는 피해자 숫자입니다.
도시 하나가 그냥 통째로 노예가 된 거나 마찬가지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들은 전 세계를 상대로 사기를 치라고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비극 위에 또 다른 종류의 돈이 쏟아지고 있어요. 바로 국제사회의 원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장 어렵고 역설적인 질문에 부딪히게 됩니다. 과연 이 선한 의도의 돈, 이게 정말 도움이 되고 있는 걸까요? ODA, 공적개발원조라고 하죠.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을 돕기 위해 지원하는 공공자금을 말합니다. 가난을 없애고 사회 기반 시설을 짓는 아주 좋은 의도를 가진 돈이죠. 이건 우리나라, 한국이 캄보디아에 지원하는 ODA 예산입니다. 2022년부터 꾸준히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그런데 2025년 예산을 한번 보세요. 액수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뛰어오릅니다. 무려 99.8% 증가. 전년 대비 예산이 거의 2배로 뛴 겁니다. 와. 이 증가폭은 우리나라가 원조하는 27개 파트너 국가 중에서 압도적인 1위예요. 그만큼 지금 한국 정부가 캄보디아를 아주 중요한 원조 대상국 중 하나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다리를 놓고 병원을 짓는 데 쓰이는 이 선한 의도의 돈이 과연 이 부패한 시스템의 꼭대기가 아니라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로 이 지점이 핵심 딜레마입니다. 우리가 쏟아붓는 선한 의도의 돈이 엉망으로 얽힌 시스템을 통과하면서 결국 맨 밑에 있는 부패와 범죄 조직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건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의 원조가 의도와는 정반대로 이 범죄 시스템을 유지시켜주는 자양분이 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평등을 내세운 혁명은 학살을 낳았고 성장을 약속한 외국 자본은 범죄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한 의도의 원조가 그 위에 쏟아지고 있죠. 캄보디아의 진정한 회복을 위해 지금 흘러야 할 것은 어쩌면 돈이 아니라 정의가 아닐까요?